이명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명을 치료하려면 뇌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도와주는 게 또 안녕하세요. 정세현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오늘은 이명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명을 다스리는데 도움되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가지만 꼽자면 저는 이거예요. 바로 검은깨인데요. 1년 이상 꾸준히 장복하면 좋은데, 다만 모든 이명을 낫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증이 아니라 허증 이명의 약이 되는데, 허증 중에서도 특히 신장 기능이 허해서 생기는 신어 이명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와 함께 검은깨의 식취 효능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검은깨는요, 곡식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해서 과거에는 거승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니, 얼마나 좋길래 곡식 중에 으뜸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중국에서는 고대 수도자들이 이 검은깨를 불로장생 약이라고 여겼고요. 또 일본인들 역시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검은깨를 섭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검은깨는 약성이 좋아서 한의학에서도 오랜 동안 흑지마라는 이름의 약재로 쓰여왔는데요. 성질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냉하지도 않은 평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오랜 기간 장복을 해도 몸을 치우치지 않게 한다. 자, 이런 검은깨를 꾸준히 먹으면 크게 4가지의 유익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자보간신, 즉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입니다. 간신이 허해져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을 치료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명이에요.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불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인체의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수승화강이라고 하는데, 간신이 허하면 이 수승화강이 되지 못해서 난청이 생기거나 귀에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신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콩팥 기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신의 피로를 풀어서 원기 회복을 돕는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병에 걸려서 정말 말할 기운조차 없을 때 검은깨로 죽을 써서 흑임자죽을 먹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흑임자죽은 기운을 빠르게 돋구는 작용이 있어서 병 후에 회복식으로 먹으면 참 좋은데, 특히 피로할 때 이명이 심해지는 분이라면 검은깨를 즐겨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흰깨, 참깨는 어떤가요? 물어보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참깨보다는 검은깨가 더 효능이 뛰어납니다. 자, 그 이유는 검은깨에는 참깨에는 없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 난청과 이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효능이 탁월해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또 이로써 뇌의 소리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전달하는 유모세포가 손상되고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은깨를 꾸준히 먹으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유익함은 전뇌수, 즉 뇌수와 골수를 채우는 효능인데요. 나이가 들거나 과로하거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수와 골수가 조금씩 빠져나가서 줄어들게 돼요. 자, 뇌수는 뇌신경이 일하고 나서 생긴 찌꺼기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를 목욕시켜 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목욕물이 줄어들면은 뇌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뇌 기능에 교란이 생기게 됩니다. 소리는 귀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뇌에서 듣는 것이라서 이명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귀에서 만들어진 작은 소리가 뇌의 청각중추로 가는 동안에 크게 증폭이 되고, 또 뇌에서 이명 회로가 만들어지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명을 치료하려면 뇌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도와주는 게 또 검은깨예요. 검은깨에는 레시틴 성분이 풍부해서 뇌 세포막을 만들고 신경 신호 전달을 안정화시키는 효능이 있고요. 또 레시틴은 자율신경계에 대해서는 긴장을 완화하는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을 돕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해서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경우에도 이명 완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깨를 꾸준히 먹으면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유익함은요, 양비건위, 즉 비장을 윤택하게 하고 위장을 건강하게 하는 작용인데요. 한마디로
소화를 돕는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위장에서 장으로 음식물이 잘 내려가게 하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변 활동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참깨의 식이섬유 함량은 14.1g인데 반해서 검은깨는 19.3g이니까 크기는 작지만 식이섬유가 굉장히 농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검은깨는 장내 유익균을 먹여 살리는 훌륭한 프리바이오틱스가 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검은깨는 기름이 많잖아요. 이 중에서도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6, 9이 모두 풍부하고요. 리놀산이나 올레인산 등 이 불포화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 산패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노폐물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혈액과 림프액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건데, 혈관이든 림프관이든 이 귀로 가는 관들은 정말 가늘거든요. 그래서 염증 물질이나 노폐물이 조금만 쌓여도 막히면서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돌발성 난청 같은 각종 귀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가는 순환을 항상 막힘없이 흐르게끔 유지해야 이 귀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이명도 막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렇다면 검은깨는 얼마나 또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한 스푼 15g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고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이거 볶은 건데 이렇게 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종대학교 홍진숙 교수님 연구팀이요, 검은깨의 항산화 효능을 가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해 보았는데요. 생것하고 볶은 것하고 찐 것을 비교한 결과 항산화 효과에 좋은 세사미놀이나 세사민 성분이나 또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는 리그난 성분 같은 경우에 볶은 검은깨에서 가장 효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깨가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게 되면은 배변으로 그대로 그냥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의 소화 흡수율을 높이려면은 깨 속의 기름이 타지 않을 정도로 볶은 다음에 입으로 잘 씹어서 톡톡 터트려서 드셔야 해요. 갈아서 드시면 더 좋은데요. 깨가리에 갈아서 드셔도 좋고, 저는 믹서기에 검은깨 한 컵 넣고 물 반 컵을 넣어서 2대1 비율로 가른 다음에 소금 한 꼬집 넣어서 검은깨 소스로 만들어서 샐러드에 얹어 먹기도 하는데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검은깨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너무 좋아지는 궁합이 딱 맞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검은 콩이에요. 검은 콩 역시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은 깨처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검은 깨하고 검은 콩을 같이 먹으면 신어이명을 다스리는 그런 식취 효능이 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같이 드세요. 검은 깨는 다른 좋은 영양소들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가 부족한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비타민C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검은 깨와 채소는 상호 보완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샐러드 드실 때 아까 알려드린 그런 방법으로, 또 애호박도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볶은 애호박 위에 검은 깨를 으깨서 뿌려서 드셔도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꿀입니다. 볶은 검은깨를 갈아서 꿀에 재워준 다음에 하루에 한 티스푼 정도 드시게 되면은 기력을 돋구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좋은 궁합이 돼요. 다만 당뇨가 있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은 꿀을 장복하는 것은 피해야겠죠. 검은깨를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산패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검은깨에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산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한꺼번에 대용량으로 구입을 해서 오래 두고 먹지 말고요. 소량씩 구입한 후에 먹고 또 사서 먹는 것이 가장 좋고요. 보관법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을 하면 한 1년 정도 이 검은깨 특유의 고소한 향과 신선함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볶을 때는 팬을 먼저 예열을 한 다음에 센 불에서 볶지 말고 기름이 과열돼서 산패되지 않도록 약불에서 한 2, 3분간 살살 볶아주세요. 검은깨는 욕심을 내서 많이 먹게 되면은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적정량 섭취가 필요하고요. 평소에 변이 묽은 습한 체질의 분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특히 과잉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검은깨는 꾸준히 섭취하면 4가지 유익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간과 심장을 보호하는 자보간신 효과, 그리고 두 번째, 뇌수와 골수를 채우는 전뇌수, 세 번째, 소화작용에 윤활제 역할을 하는 양비권이 효능, 마지막으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돕는 효능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검은깨의 식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볶아서 갈아서 섭취하는 게 좋고요. 검은깨와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는 검은콩,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들, 그리고 꿀을 추천드렸고요. 산패되지 않게 먹는 법, 보관법,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식치하는 데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치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치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컨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 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시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치상담소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